주말 오후. 엄마, 나왔어. 그리고 내가 말했던 사람, 내 남자친구 동현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윤이와 교제 중인 윤동현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말로만 듣다가 실물로 보니까 훨씬 잘생겼네. 들어와요. 날이 많이 추워. 앉아서 차 한잔하며 얘기하자고. 네. 서윤이한테 두기로 어머님이 빵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롤케이크 좀 사왔는데 드세요. 성수동에서 유명한 베이커리에서 사왔거든요. 아유, 안 사와도 괜찮은데. 잘 먹을게요. 같이 나눠 먹으면 되겠어요. 말 편하게 하시죠, 어머님. 이제 예비 사위가 될 텐데요. 그래, 엄마. 동현이라고 편하게 불러. 그래, 그래. 얼른 동현이 데리고 앉아 있어. 엄마 이것만 자르고 갈게. 응, 동현아, 이쪽으로 와. 오, 어, 네가 모모구나. 안녕. 아유, 금방 도망가 버렸네. 낯가림이 심해서 아마 좀 시간은 걸릴 거야. 언제 갑자기 쓱 나타날지 모르니까 놀라지 말고. 고양이가 그렇지. 집에 인사 오니까 우리가 결혼한다는 게 실감난다. 앞으로는 장모님이라고 불러야겠지? 편하게 해. 긴장했어? 그럼 자기를 나만큼이나 소중하게 대해주시는 분인데 잘 보이고 싶은 건 당연하잖아. 근데 네 집에 처음 올 때 어머님이 반겨주셔서 뭔가 좋았어. 뭐가? 뭐랄까?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는 게 되게 좋아 보인달까? 난 그런 걸 느껴본 지가 너무 오래전이라. 매일 집에 가면 불이 다 꺼져 있는 집안에 들어가면 허전한 느낌이 있었거든. 네 집에 오니까 어머님이 계시니까 더 따뜻한 느낌이었어. 음, 그, 이제 우리도 가족이니까 그런 허전함 느낄 일 없을 거야. 응. 케이크 아주 맛있어 보이네. 딸기도 아주 큼지막하고. 먹어, 먹어. 잘 먹겠습니다. 이거 먼저 드세요. 뭘 먹을 때도 소리 내지 않는 거부터, 먼저 나랑 서연이한테 포크랑 접시 놓아주는 매너부터, 기본적인 예의가 몸에 밴 친구네. 우리 서연이가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 아주 똑똑하고 성실하다고. 지금 다니는 직장이 IT 기업이라고? 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우리 서연이랑 하는 일이 결이 비슷하네. 우리 서연이 게임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 내가 집안 사정 얘기는 서연이한테 대략 들었어.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다면서 대학도 장학금 받아 다니고 얼마나 기특하든지. 네, 부모 없는 애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싶지 않아서 더 악바리처럼 열심히 한 것도 있어요. 불우한 애로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힘든 때가 없던 건 아니었지만 지금 생활을 안정되게 해준 건 다 그때 일 덕분인 것 같아요. 맞아. 사람 인생이란 게 마냥 힘든 때는 없더라고. 힘들다가도 좋은 때가 있고. 맞아요.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저 요즘 말도 안 된다 싶을 정도로 행복하거든요. 서연이 만나면서부터 일도 더 잘 되고 참 편안합니다. 뭐야, 진짜. 우리 엄마 앞이라고 너무 띄운다. 아니야. 너한테 쑥스러워서 말만 못했다지. 진짜 내 인생에서 너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제가 가족이 없어서 걱정하는 바가 많으실 텐데. 저 편견으로 안 봐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솔직히 걱정이 안 됐다면 거짓말이지만 두 사람이 잘 만나고 있고 서로 좋아하는 게 느껴져서 나도 허락할 수밖에 없더라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이상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알지? 네, 걱정 마십시오. 앞으로 서연이와 살게 될 1년 365일을 매일 행복하게만 해주겠다는 건 비현실적이지만 최대한 서연이가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믿어주세요, 장모님. 장모님이라고 불러서 놀라셨어요? 부르지 말까요? 아니야, 편히 불러. 언젠가 상상만 했던 호칭을 동현이한테 듣게 돼서 그럼 나도 이제 윤서방이라고 부를게. 네, 장모님. 1개월 후. 그래서 우리 예물은 이 브랜드로 결정하면 될 것 같고 본식 스냅은 여기가 괜찮아 보여서 연락해보려고. 자기 생각은 어때? 난 네가 좋으면 좋아. 동현아, 응? 아까부터 내 말은 제대로 집중도 못하고 있고 네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어, 미안. 네가 열심히 말하는데 내가 너무 성의가 없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뭔데 그래? 어, 그게 요즘 회사 생활이 너무 답답해서 말이야. 왜? 팀장님이 또 너한테만 뭐라 해? 그건 아닌데, 그냥 회사라는 조직 자체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 매일 야근 때문에 너는 만날 시간도 없고, 쓸데없는 보고 체제에 무리한 서류 작성에 하고 싶은 일은 점점 멀어지고, 진짜 내 시간은 없는 느낌이야. 너무 숨이 막힌달까? 우리 업계가 그렇지. 사람 갈아가며 쓰잖아. 맞아. 근데 너희 회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가 있지. 우리 회사는 알잖아. 정말 워라밸 완전 최악인 거. 너무 지치고 힘들어. 결혼 준비랑 병행하려니까 요즘 더욱더 힘드네. 너 혼자 준비 맡게 하는 것도 미안하고. 그래. 자기 요즘 많이 지쳐 보이긴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음, 글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 연봉은 나쁘지 않고 어느 일이든 힘든 건 매한가지일 테니까 이렇게 사는 게 또 괜찮겠다 싶다가도 그냥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게 맞을지 아님 아예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네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어 메타버스 기반 교육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진짜? 너 그거 예전부터 관심 많았잖아. 아, 맞아. 원래 VR이나 AR 기술에도 관심 많았고 요즘 교육 시장도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 내가 보면서 기존의 온라인부 교육은 한계가 많다고 느꼈거든.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더 몰입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 오,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아직 머릿속에 얼추 개념만 있는 상태야. 가상교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현실에서처럼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AI 기반 강의도 도입하면 어떨까 싶어.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 동현아, 가능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해봐야 알지 않아? 자기가 IT 쪽 경력도 있고 관련해서 계속 공부해 왔잖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아이템 같아. 그래도 요즘 시기에 스타트업은 쉽지 않잖아. 투자도 받아야 되고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괜히 무모한 도전이 아닐까 싶어서. 동현아, 세상에 쉬운 도전이 어딨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오빠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냐는 거야. 사실 제일 하고 싶긴 해. 지금 하는 일보다 훨씬 열정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 그럼 해야지. 아니, 당장 회사를 때려치우란 건 아니지만 일단 조금씩 준비해보면 되잖아. 음, 일단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볼까? 그리고 개발팀도 꾸려야 되고 초기 투자도 알아봐야 되고. 진짜 뭐가 많네. 좋아, 그렇게 하나씩 해보면 되지. 나도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울게. 자기 첫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 계획서를 같이 검토해 줄 수도 있고. 진짜 고마워, 서연아. 내가 이렇게 응원해주니까 용기가 난다. 사실 나 사업하라는 네 응원이 듣고 싶었나 봐. 네가 혹시 결혼 앞두고 사업만큼은 절대 안 돼. 반대하면 어쩌나 싶었어. 실제 우리 회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스타트업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본 게 있다 보니 나도 응원하고 싶었나 봐. 그리고 난 언제나 동현이 네 편이야. 내 사업을 운영한다는 게 쉽진 않은 일이지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 나이에 도전하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오히려 더 못한다? 그렇겠지. 좋아. 제대로 준비해서 도전해볼게. 그래. 화이팅! 1개월 후. 동현아, 나야. 들어가도 돼? 왔어. 집에 들어가라니까 왜 왔어. 이제 막 오픈한 오피스라 어수선한데. 에이, 그래도 정식으로 사업 시작했는데 한 번은 와봐야지. 같이 일하는 직원은 퇴근한 거야? 도시락도 사왔는데. 응, 퇴근했지. 내일 웨딩 촬영이라고 굶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오는 건 반칙이지. 그래서 최대한 칼로리 적은 걸로 사왔어. 같이 먹자. 응.
아유, 그래도 자기 오니까 힘이 나네. 이건 뭐 하는 거야? 투자 제안서? 어,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시장이 요새 어려워서 그런가. 투자 유치가 너무 힘들어. 몇 군데 미팅했는데 반응이 별로야. 다들 아직 메타버스 교육 시장이 불확실하다고 망설이더라고. 음, 아무래도 신생 스타트업이라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내가 아무래도 좋은 회사 출신이라 해도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이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창업자들 중에는 대학생 때부터 사업했던 사람들도 있으니 그런 사람들과 비교되니까. 그리고 투자사들이 원하는 수익 모델이랑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르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이 확실하면 너무 투자사들 의견에 휘둘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게 문제야. 투자 없이 진행하려면 자금이 부족한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면 처음부터 이걸 왜 시작했나 싶을 것 같더라고. 우리 결혼 준비하면서 신혼집부터 들어갈 돈이 많으니 내가 모은 돈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여러모로 어렵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투자 없이 진행하기 어려워. 직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나중 되면 그 사람들 월급도 줘야 되고 기술을 개발해도 비용이 많이 들 테고 대출을 받자니 이제는 내가 딸린 식구가 생겼으니 함부로 그것도 엄두가 안 나는 거 있지. 이대로 자꾸 이직했다가 나중에 안정되면 차리는 게 나을까 싶기도 하고. 막상 시작할 땐 너무 재밌었는데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히니까 씁쓸하네. 이럴 땐 복권 당첨이나 누군가가 돈 5천만 딱 갖다 줬으면 싶다니까. 일단 그 정도만 돼도 훨씬 도움될 텐데. 그러게. 아무래도 자기도 결혼 준비한다고 모았던 자금 끌어쓰느라 여윳돈은 없겠지? 어? 아니야. 미안. 내가 실언했네. 그래도 너한테 이런 얘기 꺼내선 안 되는 건데 못 들은 걸로 해주라. 음. 도시락 진짜 맛있게 생겼네. 얼른 먹어, 서연아. 일주일 후. 우리 사진 진짜 잘 나왔다. 난 이거 액자로 만들어서 우리 안방에 크게 걸어두고 싶어. 그래, 좋아. 왜 그래, 서연아? 뭐 할 말 있어? 저, 있잖아, 동현아. 응, 지난번에 회사 투자금 필요하다 했었잖아. 그거 5천만 원이면 되는 거야? 어? 그거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했잖아. 여지껏 고민하고 있던 거야? 미안해. 너한테 돈 얘기하면 안 된 건데. 그건 아니고. 네가 오죽 급하면 나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하나 싶어서. 지금껏 우리 그런 걸로 서로 실망시킨 적 없었잖아. 결혼자금 별개로 사실 지금까지 따로 모아둔 돈이 좀 있거든. 그래서 나도 정식 투자자로 네 사업에 투자하면 될 것 같은데? 너 돈 얼마나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난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야. 네가 최근에 외주까지 뛰면서 돈 어떻게든 끌어오려는 거 보니까 나도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 그래도 네가 투자하는 돈이면 당분간은 돈 걱정 없이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렇긴 한데 너까지 이렇게 도와주면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괜히 부담 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지는데. 사업이란 게 원래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는 거긴 하지만 나 일단은 네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거 밀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너도 나 지금 회사 취업 전에 계속 취업 못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나 기죽을까 봐 용돈도 챙겨주고 여러모로 많이 챙겨주고 그랬잖아. 나 그때 많이 힘들고 그랬거든. 그래서 나도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힘을 주고 싶었어. 그리고 동현이 네 능력이라면 분명 잘 해낼 거라고 믿어. 고마워, 진짜.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대신 조건이 있어. 사업 잘 되면 내 투자금은 2배로 돌려줘야 된다. 이제 엄청 센 거야. 알았어. 꼭 2배로 돌려줄게. 좋아. 그럼 계약 성사. 1개월 후. 자기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드디어 첫 번째 베타 테스트까지 준비됐어. 역시 내가 믿고 투자한 보람이 있네. 이제 다음 단계는 마케팅이랑 정식 론칭인데 투자사 한 군데서 다시 연락 와서 미팅 잡았어. 이번엔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 너무 잘 됐다. 이제 우리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고 너무 행복하다.
나 진짜 대박 터지는 거 아니야? 뭐야? 나보고 들떼지 말라더니 자기가 더 신났어 아주? 일이 너무 잘 풀리다 보니 이리 와서 나 한번 안아보자. 뭐야? 왜 이래? 사람들 있어. 네가 좋아서 그래. 너무 좋다. 우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결혼하면 진짜 행복할 거야. 앞으로 평생 너 지켜줄게. 응, 나도 자기랑 함께할 미래가 너무 기대돼. 몇 주 후, 엄마, 자? 아니, 일찍 잔다고 방에 들어간다더니 뭐해? 그냥 우리 서연이가 진짜 내일이면 신부가 되는구나 싶어서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 게 잠이 안 오네. 나도. 엄마, 뭔가 좋으면서도 내일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느낌은 뭐지? 그냥 이 설렘이 참 좋은데 이제 내일부터는 신혼집에 들어갈 생각에 싱숭생숭한 마음이야. 어떡해? 나 이대로 결혼하지 말고 엄마랑 살까? 뭐? 무서운 소리 하지 마. 에이, 장난이야. 시간이 흐르면 더 행복한 순간들이 찾아올 거야. 지금 느끼는 설렘보다 더 크고 더 따뜻한 순간들. 엄마도 우리 딸 시집 간다고 생각하니 먹먹한데 또 한편으로는 네가 가정을 이루며 네 세계를 넓혀갈 거 생각하면 또 기분 좋아. 그 말 좋다. 내 세계를 넓혀간다는 거. 서연아, 살면서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아플 때도 실망할 때도 많겠지만 그래도 엄마는 늘 네 편인 거 알지? 드라마에서 보면 결혼식 전날 이런 멘트 하길래 낯간지럽지만 해본다야. 아, 쑥스러우니까 괜히. 아빠랑도 결혼했을 때 우리도 참 많은 일이 있었어. 결혼은 그런 거야. 완벽한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점도 끌어안아주고 끝까지 지켜주기로 약속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맞아요. 우리도 별일 다 있고 동현이도 창업 준비하면서도 힘든 시간 많았지만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지. 나 잘 살 수 있겠지? 그럼 당연하지. 우리 서연이 그거 하나 명심해.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일이 생겨도 네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기. 음, 걱정하지 마. 나 잘 살게. 다음 날. 서연아, 아직도 동현이한테 연락 없어? 하긴 또 신랑 측은 오지도 않고 우리뿐이고 내 전화도 받지를 않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제발 제발 좀 받아 윤동현. 지금 어디 있는 건데?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나 지금 무서워. 서연아, 우리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이러다 너 쓰러지겠어. 일단 대기실이라도 있자. 아니야, 엄마. 동현이 분명 올 거야. 뭔가 오다가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어디 몸이 갑자기 아파서 쓰러진 거면 어쩌지?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야. 집에 가봐야겠어.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렇지 않고서 그 사람이 결혼식장에 안 나다닐 리가 없는 거잖아. 그치, 엄마? 아휴, 진짜 뭔 일인 거야. 당장 10분 후면 결혼식 시장인데 어디 이럴 수가 있어. 저기, 서연아, 아까부터 네 울음소리 계속 들려서 와봤어. 지금 혹시 네 남자친구 아직 안 온 거야? 서연이 대학 동기 지은이 맞지? 예전에 우리 집에 놀러 왔던 기억이 있네. 네, 맞아요. 근데 지은아, 미안하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대화하기가 힘들 것 같아. 우리도 상황 파악 중인지라. 아무래도 나 사실 그저께 윤동현 봤던 것 같아서 호텔에서. 뭐? 호텔? 저번에 한번 청첩장 모임에서 봤었잖아. 그래서 나도 처음엔 그냥 닮은 사람인가 했어. 근데 분명히 네 남자친구 같았어서 사진을 찍었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랑 있었어. 둘이 너무 다정해 보였고 손도 잡고 있었어. 뭐, 여자? 혹시 사진 좀 보여줄 수 있니? 여기요. 아, 아이, 동현이 맞잖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아. 동현이가 왜?
나랑 결혼하는데 호텔이라니. 서연아, 괜찮아? 아니야, 거짓말이야. 동현이가 어떻게 3년 가까이 만났어. 바람 피웠으면 진짜 폈겠지. 아니, 바람을 피웠으면 나랑 헤어지면 되는데 결혼식에 이렇게 안 나타난다고? 지은아, 너 그럼 그저께 나 보자고 했던 게 설마 아니지? 장난이지? 나 속이려고 그랬던 거지? 제발 장난이라고 해줘. 미안해. 나도 그날 정말 말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 근데 결혼식이 코앞이고 설망설마 했어. 정말 내가 사진을 찍으면서도 멀리서 찍은 거라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덜컥 겁부터 났던 것 같아. 근데 오늘 결혼식장에서 웨딩 사진이랑 보니까 그 사람이 맞더라고. 게다가 오늘 결혼식장에 아직 안 왔다고 하니까 내가 더 빨리 말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나도 미안해, 세연아. 아니야, 내가 오히려 미안해. 이제 제발, 제발. 윤동현, 네가 왜 아무 말도 없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2주 후. 벌써 몇 주째야 이러고 있는 지가. 전화번호도 바꾸고 회사 사무실도 옮기고 아예 작정하고 잠수 탄 놈이야. 집에서 이런다고 걔가 나올 것 같아? 아무리 죽치고 있어도 소득 없었잖아. 엄마 나 걱정돼. 이제 집에 들어가자. 아니 엄마 나 직접 물어봐야겠어. 대체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잔인했겠지? 결혼식 당일 잠수만큼 그렇게 최악일 수 있느냐고. 도저히 그냥 가만히 못 넘어가겠어. 어떻게 해서든 그 자식 면상 볼 거야. 윤동현, 문 열어. 너 아직 이사 안 간 거 알고 있어. 윤동현! 엄마, 저기, 윤동현! 너 거기 안 서? 아이씨, 들켰네, 씨. 야, 이 미친 인간, 도른 인간, 네가 어떻게... 아이고, 너 대체 언제까지 여기 죽치고 있을 셈이야. 너 때문에 내가... 여보, 여자는 누구야? 일단 너 다른 여자로 갈아탔니? 끈질기네. 구질구질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자기야, 집에 들어가 있어. 진상들은 내가 해결할 테니까. 나, 뭐라고 했니? 진상? 어딜 도망가려 그래? 너도 못나죠. 애가 결혼할 여자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이거 안 놔? 어디서 내 애인한테... 뭐 애인이라고? 애인? 너 진짜 제대로 미친 거야. 너한테 난 대체 뭐였니? 이럴 거면 왜 결혼을 하자고 했어? 나랑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 결혼식에서 잠적한 것도 모자라 지금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 이 상황이 맞는 거야? 당당하게 쳐 굴 수 있는 이 태도가 맞는 거냐고! 그래도 이 정도면 말 다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그래, 네가 정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듣고 싶으면 알았어, 솔직히 말할게. 사실 나 너한테 질렸어. 뭐? 너랑 성격이나 여러모로 나름 잘 맞고 해서 너랑 결혼 괜찮을 줄 알았거든. 근데 점점 많이 들어. 결혼식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따지는 네 모습이 별로고 무엇보다 설레는 감정이 이제는 사라졌달까. 그래도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보면 좀 마음이 달라질 줄 알았어. 근데 그냥 짜증난다고 결혼이 하기 싫어지는 거야. 이제 와서 결혼 없자니 네가 나한테 바로 투자한 돈 달라 할 것 같아서 귀찮기도 하고 그때는 돈도 없고. 근데 우리 자기 만나니까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이제 만났지 싶더라고. 너랑 다르게 돈도 엄청 잘 쓰고 나만 사랑해줘? 넌 네 일 바쁘면 내 연락도 씻고 네 생활이 제일 중요한 애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게 할 소리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나는 나 너 사랑하고 믿었는데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줬는데 아, 뭐야? 이씨 뺨까지 때리고 폭력까지 쓰네. 진짜 최악이다 너. 최악은 너지. 내가 질렸으면 파혼하면 될 일이지 끝까지 회피하려고 한 거잖아.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너랑 우리 엄마만 우스워졌어. 결혼식 날 기껏 와준 사람들 바보 만들고 너 나 말고도 여러 사람 기만한 거야. 알아 이 미친놈아? 그리고
당장 내가 투자한 돈 갚아? 그 소리 안 하나 했다. 바로 돈 얘기 나올 줄 알았지. 그래, 까지 줄게. 아유, 이걸로 끝까지 나 물고 늘어질 생각하면 어우 끔찍이. 자, 니까지 도움 이제 필요 없어. 이 나쁜 놈이가 지금 도멍들이 내 딸 얼굴에 집어던졌어? 뭐요, 돈 갚았잖아요, 5천. 이제 그럼 피차 서로 볼장 다 본 거 아닌가? 웃기지 마. 너 때문에 결혼식 비용이며 뭐며 날린 돈이 얼만 줄 알아? 나 결혼식 전에 차라리 끝냈어야 됐어. 너 때문에 입은 정신적인 피해며 경제적으로 입은 피해까지 다 속을 거야. 그래요. 어디 해보세요. 해보실 거면. 누군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너 진짜 이런 인간이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그동안 나한테 보여준 것들은 다 뭐야?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고. 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얄팍한 감정 따위로 굴러가는 세상이 아니잖아. 넌 아직도 네 엄마 품에서 달콤한 꽃밭 속에 사나 본데? 정신 차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니까 나처럼 나쁜 놈 만나서 또 돈 빌려주고 그러지 마. 알았지? 아가야? 한 번은 때려도 두 번은 안 되지.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딸 손 놔. 놓으라고. 진짜 짜증나네. 남의 집 앞에 쳐들어와서 행패 부리는 거 이거 주거 침입인 거 알죠?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랑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기 엄마랑 집 앞에 와서 저 때리려고 하고 욕설을 퍼붓고 있거든요? 예, 빨리 좀 와주셔야겠어요. 진짜 역겹다. 그래, 그딴 짓을 하고도 당당하네. 너한테 3년 넘게 사귄 여자랑 결혼 준비하다 결혼식 날 잠수탄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구나. 결국에 인성이 이렇게 드러나네. 그동안 연기하느라 애썼겠다? 많이 힘들었어. 네 받아준다고. 그리고 너만 네 돈 쓴 거 아니야. 나도 네 백수 시절에 돈 많이 써서 그걸 째째하게 일일이 다 따지고 있었나 보다 그동안. 참나. 그 얘기 계속 끌어오는 거 보니 돈 쓴 게 그거밖에 없나 보네. 뭐? 이게 고맙다. 이렇게 확 정 떨어지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마인드로 사는 놈이랑 자칫 직장에 같이 들어볼 뻔했다는 거 아니야. 평소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잘 알겠고 그동안 너 같은 애 인성도 못 알아보고 헤헤거리며 돈 스스로 건넨 나도 멍청하다 싶네. 저기요. 나 어쩌다 이런 걸 3년이나 만났을까. 그리고 나도 나지만 대체 왜 그러고 살아요? 결혼식장에 잠수 탄 놈이랑 만나고 싶어요? 뭐 똑같은 사상 가진 것들이니까 끼리끼리 만나는 거겠지만. 야! 소리 지르지 마. 누군 소리 못 지를 줄 알아? 어디서 큰 소리야. 넌 그냥 개쓰레기야. 엄마, 가자. 4년 후. 서연아, 너 또 밥 안 먹었어? 안 먹긴. 나 이거 봐. 여기 줄었잖아. 또 대충 반만 우겨 넣었겠지. 네가 제대로 챙겨 먹는 걸 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 에이, 엄마, 나 잘 먹어. 걱정하지 마. 어제도 혹시 악몽 꿨어? 아니야, 이제는 거의 안 꿔. 시간이 꽤 지났잖아. 아이, 언제적 얘기라고 그래? 엄마도 참. 정말이야? 나한텐 그대로 드러내도 돼. 너 많이 힘들어서 신경정신과 다니고 심리치료까지 했었잖아. 그때 선생님이 뭐라 하셨어? 누구에게든 털어놔야 된다 그랬지? 억지로 참으면 더 병나 이거사. 글쎄, 인간 혐오증이 생기니까 그냥 다 귀찮고 그래. 어제도 꿈에서 그 역겨운 얼굴을 보는데 기분이 더러워져서 뭘 할 수가 없겠더라고. 난 아직도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놈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다는 게 짜증나. 보란듯이 잘 살아야 되는데. 아, 사람한테 당한 상처가 너무 깊다. 미안해.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소송으로 그놈 처벌해야 네가 속이 시원했을 텐데. 돈도 돌려받았고 금전적 피해 상황은 그놈도 발생한 상황이라 소송이 좋지 않게 돼버려서 엄마가 무능력한 탓이야. 더 좋은 변호사를 붙였어야 되는데. 에이, 그게 무슨 엄마 탓이야.
그러지 마. 나 더 힘들어. 그럼 엄마, 나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 결혼식 날 연락두절된 그놈, 텅빈 예식장, 사람들 수군드는 시선. 엄마가 나 부둥켜 안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괜찮다고 했던 거. 그리고 그놈 집 앞에서 우리가 당했던 그 치욕. 그걸 어떻게 잊어. 잊어. 그놈은 네 인생에서 지워야 할 먼지 같은 존재야. 더 이상 네가 그 먼지에 숨막혀 할 필요 없어. 네가 행복해지는 게, 나중에 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게 그 자식에게 가장 통쾌한 복수야. 복수? 그럴까? 근데 엄마, 나 아직 누구 만날 자신이 없어. 사람을 믿는 게 너무 무서워. 다 똑같을 것 같아.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언젠가 나 두고 떠날 것 같아. 난 다시 그런 상처 받고 싶지 않아. 이대로가 좋아. 그냥 혼자 있기 편해. 사연아, 상처 준 건 그놈이고 네가 피해자인데 왜 스스로를 가둬? 사랑이란 게 항상 배신으로 끝나는 건 아니야. 엄마가 널 안고 키울 때도 널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행복했다. 사랑은 그런 거야.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고마워, 엄마. 그렇게 말해줘서. 결혼 안 해도 돼. 평생 엄마 옆에서 있어도 돼. 근데 엄마는 네가 이 방에만 갇혀 지내는 게 아니라 다시 회사도 출근하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네가 네 일상을 살았으면 좋겠어.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그러게. 나도 이젠 정말 벗어나고 싶어. 그날 저녁. 한국 오니까 어때? 좋아? 말해 뭐해? 좋지. 이번엔 더 좋은 일로 찾아오니까 더 좋은 거 있지? 그러니까는 정말 축하해. 한나 결혼 걱정을 그렇게 하더니 결국엔 가네. 응. 제 집에 한국에서 혼자 살 거라 그래서 평생 안 갈 줄 알았는데. 뭐 그래도 지 작지 않아 나서 마음은 놓이네. 한나는 미국 안 온대? 자긴 여기가 좋대. 그래, 자식 뜻은 존중해줘야지. 신랑은 뭐 하는 사람이야? 스타트업 대표. 뭐를 하는데 뭐. 나도 처음 듣는 분야라 뭘 알아야 말이지. 사업가면 뭐 잘 만났네. 형부랑도 얘기도 잘 통할 테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들끼린 잘 통하대. 얼굴도 잘생기고 훤칠해. 사진 보여주면 좋은데 내가 오늘 하필 액정이 깨질 게 뭐니. 사과포는 이게 안 좋아? 나중에 결혼식 때 보면 되지 뭘. 그래. 사연이 좀 어때? 대인기피증은 좀 나아졌어? 매년 나아지곤 있는데 그래도 힘들어하지. 이 쌍놈의 자식. 나 그때 미국 태풍 때문에 한국 못 온 게 한이야. 나도 그놈 집에 찾아가서 아주 그냥 그놈의 상판떼기를 뭉개줬어야 됐는데. 그러게. 네 성격이면 진짜 하고도 남았을 텐데. 대신 서연이가 엄청 싸대기 때려줬어. 그 여리여리한 서연이가 때려봤자지. 나 예전에 고등학교 때까지 배구에서 손님 엄청 센 거 알지? 이거 한 대면 그냥 나가 떨어져. 바로 교통사고 전치사주야. 그것뿐이야. 머리털을 죄다 뜯어놔야지. 집에 처박힐 건 우리 서연이가 아니라 그 새끼야. 연병할 놈. 나중에라도 만나면 꼭 좀 부탁해. 예, 당연하지. 아니야. 그딴 쓰레기를 왜 또 마주쳐야 돼? 기분만 더럽지? 네 말이 맞다. 아무튼 한나 결혼 다시 한번 축하해. 고마워 미자야. 2주 후. 아유, 주차할 곳이 부족해서 인제야 도착했는데 결혼식 이제 시작된 모양이구나. 어머머, 한나 이쁜 거 좀 봐. 언니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다. 결혼식장은 아직 힘들지. 안 좋은 기억만 떠오를 텐데. 저기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신랑인가? 키가 확실히 크긴 크네.
잠시만, 저 사람. 아니, 윤동이야? 저놈의 자식이 저기 왜 있어? 뭐야? 설마 한나 남편이 윤동현이라고? 사업한다는 그 능력 좋다는 남편이? 아니, 근데 청첩장 이름이 윤동현이 아니었는데? 아니, 저걸 어째? 네, 이제 주례를 맡아주실 김지루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위한 축복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 돼. 저 인간이 그 인간이란 걸 알려줘야 돼. 이대로 결혼했다간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지금 핸드폰 가방에 넣고 있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자. 제발 받아. 응? 얘가 왜 자꾸 전화를 걸어? 거절하지 말고 제발. 여보세요? 미자야. 나 결혼식 중이잖아. 너 전화를 왜 자꾸. 미안해, 콜리야. 근데 내 문자가 보낸 영상이랑 그 사진 좀 봐. 지금 한나 옆에 있는 놈. 우리 서연이 남편 될 뻔했던 그 놈이야. 뭐? 일단 끊을게. 식 다 올리고 나서 말해줄까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문자 보낸 거야. 아유, 멀리서 봐도 새파랗게 질렸네. 이 미친놈이 누구 인생을 또 저질냐고? 어? 정님, 뭐, 미쳤어요? 갑자기 제 뺨을 왜 때리세요? 신부집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엄마, 왜 그래? 이 썩을 놈의 자식아. 미친 건 너지? 너 정체가 뭐야? 어?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정체라뇨. 야, 내가 방금 이런 영상을 받았거든? 너 4년 전에 이사연이랑 여자랑 결혼하다 잠수 탄 놈이잖아. 내가 말만 들었지 영상은 처음 보는데 돈 봉투를 집어던지질 않나. 그 와중에 여자를 끼고 나타나? 이게 사람이야 아니면 사람 탈을 쓴 금수야? 너 거기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좀 맞자. 얘 그걸 어떻게 갖고 있어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네가 살아있을지 여부의 문제를 걱정해야지. 너 이 새끼 죽었어. 감히 내 딸 인생까지 말아먹으려더라? 뭐야 이게? 이 사람 엄마가 예전에 말했었잖아. 엄마 고등학교 동창 친구 딸 결혼하는데 어떤 미친놈이 결혼식 당일에 잠수 탔다고. 뭐? 그럼 그때 남자가 설마. 동욱 씨, 어떻게 된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기요. 저기 신랑 신부님, 결혼식은 계속 진행해요. 결혼은 무슨. 안 돼. 그런 놈한테 우리 딸 절대 못 보내지. 하긴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지금 들으셨다시피 저놈이 4년 전에 제 친구 딸을 피눈물 내게 해놓고서는 뻔뻔하게 다시 제 딸한테 접근해서 작정하고 제 딸을 속인 것 같거든요. 오늘 결혼식은 취소입니다. 저와 저희 남편, 제 딸 위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셨는데 참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식사는 예정대로 하시고 감사해 주신 축의금은 제가 교통비까지 다 얹어서 개인적으로 다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다시 연락드릴 테니 이만 식사하러 아래층 뷔페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장님, 이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 취소라뇨. 결혼식 도중에 난입하셔서 이렇게 깽판을 치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이 사실이 밝혀지고도 결혼을 유지시킬 줄 알았나? 그리고 깽판? 남의 귀한 딸 인생에 깽판 놓는 놈이 할 말은 아니지? 왜? 너도 오늘 결혼식 잠수 타지 그러냐? 또 무슨 뒤통수를 치시려고 나타나셨어? 아니, 그게 입이 있음 말을 좀 해, 동거. 아니, 너 장동욱이 맞냐? 아니면 윤동현이 맞냐? 아닌가? 아예 다른 사람인 척 또 신분 세탁하고 있는 건가? 아니, 말도 안 돼. 이 나쁜 새끼. 한나 너 비켜. 엄마가 저놈 오늘 아주 요절을 내준다. 이놈의 자식아. 안 그래도 내가 너 면상떼기 보고 싶다고 있어. 감히 서연이도 모자라 내 딸한테까지 그 더러운 손길을. 이 징그러운 놈. 이거 진짜 왜 이래요? 이거 폭행죄로 신고되는 거 알죠?
어쭈. 그래, 신고해라. 근데 나 미국 국적인 거 알지?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아이씨, 여보 말리지 마. 나 저거 그대로 가만 못 놔둬. 어떻게 사람 인생을 파탄으로 빠뜨려 놓고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해? 너 왜 그러고 사니? 에이, 비켜. 내가 요절을 낼 테니까. 이 자식, 하나뿐인 내 딸을 건드려. 잠시 후. 미안하다. 아니, 네가 뭐가 미안해. 나한테 설레는 결혼식 날이었을 텐데 내가 본의 아니게 망치게 된 꼴이지 않니. 아니, 당연히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일이 이렇게 되니 여러모로 미안한 마음이야. 참나, 너 별소리를 다 한다. 1분이라도 늦게 말해줬으면 나 되게 서운했을 거야. 그래도 정식으로 성혼 선언문은 안 했으니 망정이지. 아예 결혼식 끝나지 않았으니 다행인 거지. 오히려 내가 하객들이나 너한테 미안했지. 다시 트라우마를 유발시켰으니. 난 오히려 시원했어. 너랑 형부랑 안나가 번갈아서 윤동현 족치는 거 보고. 너 어쩜 그렇게 사람을 말로도 잘 후드려 패니? 나도 그런 거 전문이잖아. 그 자식 하는 꼬라지가 너무 괘씸하지. 너는 알잖아. 난 성격이 못돼 처먹어서 맞으면 2배가 아니라 200배 돌려줘야 마음이 편해. 아직도 멀었어. 그거 혼인빙자 사기죄부터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어서 괴롭혀줄 거야. 그래, 이번엔 신문세 때까지 했으니 더 빠져나올 수 없을 거야. 그나저나 한나가 걱정이다. 서연이처럼 많이 놀란 것 같은데. 내가 잘 달래줘야지. 그래도 이혼보단 파혼이 낫잖아. 혼인신고 전이고 서연이처럼 결혼 안 했으니 그나마 다행인 거지. 네 덕이야. 네가 막아준 거야, 미자야. 그리 말해주니 고맙다. 1년 후. 엄마, 왜 그렇게 빤히 봐? 그냥 햇살도 좋고 커피도 맛있고 다 좋네. 싱겁긴. 빵도 맛있어. 먹어봐. 달다야.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그동안 많이 속상했지. 아닙니다요. 내가 뭘. 아니야,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나 놓지 않아줘서 계속 세상 밖으로 끌고 나오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나 이제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아이, 너 무슨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리고 엄마는 앞으로도 너 절대 안 놓을 거야. 응, 나 다음 달부터 회사 이력서도 다시 넣어보게. 한 5년 쉰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작은 회사에서 다시 시작해보면 괜찮겠지? 그럼 물론이지. 엄마가 응원할게. 참, 주책맞게 이 사연을 쓰면서 눈물이 나네요. 상처를 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제 딸에게 참 고마워서요.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그리 힘들까 싶으시겠지만 이건 겪어본 사람들만이 알 겁니다. 윤동현 그 인간이요?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난장판 이후 친구는 바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죠. 그동안 제 딸을 가만히 절로 속이고 신분을 속이려 든 것부터 죄다 거짓말이었거든요. 나중에 한다는 변명이 제 친구 딸이 너무 잘난 탓에 자기도 꼴리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다나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그리고 이번엔 증거도 꽤 남아있는 데다 친구가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탓에 가뿐히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건데 부모님도 돌아가신 게 아니라 버젓이 살아있더라고요. 다만 아들이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사고를 치는 통에 연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죠.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 이제 더는 그놈의 소식을 알고 싶지 않아서 차단했습니다. 이제 쓸데없이 감정 소모를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앞으로는 제 딸과 행복하게 단단하게 살아갈 겁니다.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